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0년을 거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선입니다. 공급 선행지표 빨간불 3년 뒤 집값이 더 문제이다. 공급 선행지표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최근 연도별 주택 인허가 실적을 봤더니 전국이 76만 5천 가구 2015년에 이렇게 되졌고요. 2016년에 72만 6천 가구 줄고 있네요. 2017년에 65만 3천 가구 줄고 있고요. 2018년에 55만 4천 가구 줄고 있고요. 2019년에 48만 8천으로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45만 8천으로 줄었네요. 그 다음에 서울은 2015년에 10만 1천 가구 인허가 물량입니다. 그 다음 2016년에 7만 5천 가구, 2017년에 11만 3천 가구, 2018년에 6만 6천 가구, 2019년에 6만 2천 가구, 그 다음에 2020년에 5만 8천 가구. 실제 이렇게 70만 전국 물량, 65만, 55만, 48만 이것은 인허가 물량이고요. 실제 뭐냐면 착공해서 분양하는 물량은 여기에 절반도 안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게 인허가를 시켜놓고 이게 분양을 하게 빨리 하면 한 2년? 3년? 4년까지 이렇게 좀 딜레이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인허가를 빨리 마친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마쳤을 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인허가를 맡아놨다가 하면 2017년에 건축법을 적용시킵니다. 당연히 공사 원가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건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해마다 갈수록 강화돼요. 그래서 건축이 인허가를 빨리 맡아놓으면 원가가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실제 인허가는 일찍 해두고요. 상가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인허가는 3, 4년 전에 막 5년 전에 심지어는 이렇게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놓고 실제 분양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 분양은 얼마 정도 되냐? 우리나라 20만에서 30만 사이 이 정도밖에 분양이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그리고 한 해에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택 물량은 한 30만 가구 이렇게 좀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보통 인허가가 보통 50만, 48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토부 공무원분들이나 높으신 분들은 그죠. 우리나라 30만이 필요를 하는데 오바다 오바 이렇게 이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맡은 물량이 48만이 실제로 뭐냐면 분양을 다 쳐버리면 공급 과잉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한 절반 정도밖에 이렇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 7년 만에 최저, 2015년 30만 가구 급감하고 있고요. 미분양 18년 만에 최저입니다. 내주 특단대책 나온다 하지만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만으로 단기 공급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향후 주택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택 인허가 건수가 주택 공급 선행지표라는 점을 강화하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자신하던 정부도 기존 입장을 선회에 이르면 다음 주 특단대책을 내놓는 태세지만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인허가 건수는 45만 7,514가구로 최근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5년 76만 5,328가구보다 30만 가구 넘게 줄어들었고요. 이는 2019년 48만 7,975가구 대비 60.2%, 전년 평균 5년 대비 63만 7,389가구보다 28% 감소한 것이고요. 서울도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6.6%, 전 5년 평균 대비 30% 감소했고요. 미래 주택 공급을 결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고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까지 70만 가구 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 50만 가구, 2019년 40만 가구 내려앉았고요. 최근 3년간 2018년에서 20년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149만 9,225만 가구로 직전 3년 214만 가구 4,117가구보다 64만 가구 이상 줄었습니다. 통상 전국 공동주택 분양 물량이 30만 가구 넘치심을 고려하면 약 2년치 아파트 공급 물량 인허가가 최근 3년 새에 날아가 버린 셈이고요. 현 정부는 줄곧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늘었고 공급 부족에 대해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고 강조했지만 거짓말이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017년 취임사에서 시장 과열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찾는데 실제 속내를 살펴보면 현실과 다르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지난해 7월까지 계속 되어졌고요. 김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고 서울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은 평년보다 많다고 강조했고요. 연간 평균 입주 물량은 한 정부가 주택 공급을 자신해온 근거입니다. 최근 4년간 연평균 주택 아파트 입주 물량은 54만 7천 가구로 예년 평균보다 23.2% 늘어났습니다. 입주 물량은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지만 입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 현 정부 성과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최근 줄어든 인허가 실적이 향후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주택은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순서대로 공급되는데 인허가가 줄어드는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도 감소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의 근거로 향후 3년 뒤가 더 큰 문제라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고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전시회당까지 겹쳐있는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당분간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최근 인허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향후 3년간 주택 가격이 더 작을 가능성은 평가했습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 미분양 아파트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준공 미분양 주택은 19,505가구로 전월 23,620가구로 보다 9.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년 미분양 주택은 28,792가구로 줄어들었고요. 전국 아파트 미분양이 2002년 5월 18,756가구로 들어간 뒤 18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집값이 전세값이 급등하자 집을 사들이는 패닉감이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 거고요. 지금 집값을 못 사면 가격이 올라 영영 못 살 것이라는 주택의 소유자들의 공황 심리가 작동됐고요.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주택 공급이 밝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이 회의적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재건축, 재개발 억제기 등 기존 정책 기조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반전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완화등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재개발, 재건축 쪽에 숨통을 틔우는 등 정책이 필요하지만 기존에 강하게 유지해온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밝힌 계획 외에는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제가 부동산 정책 중에 집값이 향후 3년 내에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근거가 뭐다? 두 가지 근거가 하나는 부동산 공급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코로나 때문에 통화량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급팽창. 우리나라도 지금 3천조에서 5천조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젠 내 차례 아파트 값, 아파텔 몸값 쑥, 아파텔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 급증 수도권에서 50만 가구가 태부족하다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생활고 광면 철산 주공 재건축 급물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광면 철산 주공 재건축 현황입니다. 4단지 798가구 철산 센트리얼 푸르지오 2021년 2월 준공, 7단지 1313가구로 철산 롯데캐슬 SK뷰 클러스터지 2020년 3월 준공하고요. 8, 9단지를 2064가구인데요. 2주 중에 있습니다. 10에서 11단지 관리처분 계획인가 진행 중이고요. 12단지는 1800가구인데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이고요. 13단지도 2460가구인데요. 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입니다. 14개동 1490가구 재건축, 저충 주공, 최저역 40가구 탈바꿈합니다. 중충 12단지 안전진단 진행, 전용 84단지 입주권 13억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인근 광명 뉴타운 사업속도 또 진행 중에 있네요. 신안산, 올판산 등 교통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묶어놓고 층간소 답없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콕 시대에 열려 있어서 집에 많이 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집에 계속 있죠. 특히 이제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벽체식 아파트입니다. 벽이 벽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보통 벽에서 무슨 그 아파트 내에서 이게 기둥보가 없이 그 벽으로 이렇게 벽에 그 소음을 타고 이렇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봐보면 이게 층간 소음이 이렇게 내가 7층에 살고 있는데 실제 현상입니다. 막 7층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 마늘을 막 찧어요. 7층에서 찧어요. 근데 9층 사람이 9층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0층에 있는 사람한테 항의를 하는 거죠. 막 그런데 거꾸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위층에 소음을 전파시키는 겁니다. 쉽게 5층에 산 사람이
7층에 산 사람이 뭐 5층에도 전파시키고 7층에 산 사람이 11층, 12층한테도 전파를 시키는 거죠. 이게 벽체식 구조 방식이 그런 것 같고요. 층간소음을 가장 좀 없애는 방법이 기둥식 구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가보니까 그 기둥식 구조 아파트 층간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여기 지금 LH에서 기둥식 구조 가온마을 9단지 블루시티 아파트 단지인데요. 층간소음이 엄청나게 지금 뭐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기둥식에다가 뭐 라멘 방식인가 무량판 구조 방식을 또 뭐 수평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를 뭐 좀 더 복잡한 방식인데 뭐 라벤 방식 뭐 무량판 구조까지는 제가 이해를 시키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금 벽체 지금 현재 많이 벽체하는 게 아파트가 이렇게 뭐냐면은 그 안방 뭐 거실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1층부터 저기 30층까지 쭉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 주된 기둥 있죠? 집들 이렇게 뭐 원형 기둥이나 이제 사각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벽은 좀 끼어드는 방식 이렇게 하면은 기둥식 방식이 조금은 그 소음에 뭐 적다고 그러네요. 근데 기둥식 방식은 이제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묶어 놓으면 건설회사는 자기네 마진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둥식 방식을 하지 않고 벽체식 방식을 많이 하고 벽체식 방식을 많이 하면 이 소음이 도대체 예를 들어서 1, 2라인에서 한 소음이 3, 4라인까지 뭐 전파되고 예를 들어서 7층에서 일어난 소음이 거꾸로 9층까지 막 11층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만 전파된 게 아니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도 전파를 시키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